신개념 토크 놀이터 오픈토크의 이주연입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가정 심리 상담 연구소 장윤진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심리상담,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육 활동에 강의까지 하시면서 또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교정, 교화 활동까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 하고 계신 건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충북 한 2개 지역과 그다음에 강원도의 한 4개 지역에서 그 보호관찰소 지금은 그 준법지원센터라고 하죠.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성폭력,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성매매, 그 다음에 보호자 교육해서 그러한 강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주교도소하고 그 다음에 소망교도소에서 인성교육, 그 다음에 출소 전 교육, 개인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보통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은 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부산에 있을 때는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교육청하고 학교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했다고 하면 여기 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아시는 지인분이 한번 이 보호관찰소에서 한번 이 성폭력 강의의 한 일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의를 받고 처음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게 뭔가 조금 처음에 이렇게 선뜻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중심으로 하다가 기소유예나 아니면은 그 집행유예 받으신 분들을 강의를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저한테는 생소한 일이고 처음에 했을 때는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네, 되게 좀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잘 설명되어주고 본인들도 어떤 죄의식을 갖고 듣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서 마음이 편하고 좋았더라. 예, 그렇게들 또 호응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러면 강원도 원주에는 4년 전쯤에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원주에 처음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상담들을 해왔고 문화활동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해왔던 일이 있었으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주로 보니까 문화가 없더라고요. 주로 보면 PC방 아니면 노래방 그게 전부 다였고 참 여기는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중고등부 우리 10대들을 위한 문화가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럼 만약에 없다는 거를 알게 되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10대들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들리는 어떤 누구의 말을 통해서 들었는데 3대3 농구가 있었는데 그 길거리 농구가 있었는데 그 농구를 이 코로나 때 일단 코로나 때 완전히 다 사라졌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 듣고 그럼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특히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남자들이 좀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또 뭐 신신 단련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게 원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구 문화축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난 5월 10일에도 원주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취지의 내용인가요? 보통 농구하면 3대3 농구하면 보통 치열하게 이기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농구를 3대3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대3으로 하는 농구예요. 그러니까 농구가 일반적인 농구가 있고 3대3 농구가 따로 있어요. 상당히 재밌거든요. 보통 그게 이제 길거리 산다를 하죠. 길거리에서 보통 하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는 시합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아이들도 재밌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려보자는 거였죠. 근데 그 스포츠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 딱 농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어떤 규칙이나 네. 질서나 또 인내하는 거라든지 서로 또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잘 배워주면 질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또 그 서로를 배려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지켜줄 건 지켜주고 이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교육적 측면에선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딱 적합한 게 농구인 예.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막 많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나요? 각 학교의 체육부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해서 또 홍보지를 나눠드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2회 때는 거의 한 60명 처음에는 24명 즉 6개 팀이 했다고 네, 하면 네, 네. 그 다음은 15개 팀 오. 점점 늘어난 거죠. 네. 소문이 나가지고 네. 애들도 알더라고요. 애들도 서로 이게 서로 이제 네트워크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다 퍼집니다. 소문이 쫙 나더라고요. 네. 그래가 15개 팀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회 때는 80명, 네, 네. 20개 팀 네. 하고 이번에 4회 때는 거의 100명 해가지고 뭐 또 22개 팀에 또 뭐 여자들 팀 3팀 해가지고 25개 팀. 여학생들까지 이제. 여학생까지 이제 그러니까 최초로 진짜 시도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를 해서 하는 문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청소년들끼리 하다 보니까 좀 문제 같은 건 없나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이거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이것은 어떠한 이기기 위한 시합보다는 즐기기 위한 시합이고 문화축제다.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2022년에 1회 축제가 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시작은 부건중학교 학생들이었다고요? 부건중학교 학생들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강중학교 그다음에 태장중학교 이 세 개 학교가 처음 시작했죠. 중학생들 한정인가요, 그러면? 중학생 한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대회 형식인 건가요? 대회 형식입니다. 그러면 상도 있고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상품은 뭘로 주냐면 네. 모든 학생들 참여 학생들에게 기프트 카드로 10,000원짜리 기프트 카드로 참가상 개념으로 참가상 주는군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식사도 김밥으로 다 한 줄씩 주고 물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런 데가 없어요. 원래 3대3 길거리 농구는요 공식 대회를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뭐냐면 참가비를 내고 그다음에 우승상 아니면 1, 2등, 3등 쭉 있을 거예요. 그 상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문화축제니까 뭐든지 가서 먹고 상품도 타고 나름대로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축제군요, 이름이. 축제죠. 정말 말 그대로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벌써 4회째를 맞았다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4회에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한다고요? 사회에는 거의 25개 팀이 모였고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참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부담감도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는 제가 2회 때부터 부담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혼자서 모든 그 멀티플레이처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쵸. 일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일을 준비하는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한계가 느껴지고 더 이상 혼자서는 하기는 어려운 이제 그 한계점에 와 있는 상태죠. 지금 사회자도 진짜 이것도 진짜 기적같이 한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이런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과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뭐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런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그 장들을 만들어줘야
거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하고 거기서 마음껏 아이들이 서로의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문화적인 형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청소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윤진 소장과 함께하는 오픈토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신개념 토크 놀이터 오픈토크 2부 이어갑니다. 저희 앞서 하던 이야기에 이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좀 어떤 일들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성적에 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미래에 뭘 할 건가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친구들도 많고요. 참 해맑네요. 저도 뭐 거의 뭐 청소년 때는 딱히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그 범죄자분들의 교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학생들도 조금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얽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상담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땐 거의 그런 친구들만 주로 많이 해왔어요. 거의 한 10,000여 명이 넘는, 그러니까 14년 동안 한 10,0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그런 폭력과 관계되거나 사고 뭉치 여러 가지의 범죄와 관계돼 있거나 아니면 뭐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법원에서 또 이렇게 판결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주로 상담들을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런 친구들은 사실 딱 생각만 하면 이게 좀 사고 뭉치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근데 그 외에요. 그래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이제 자기 중심적, 자기 이해 시기에서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음껏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 입장에서는 또 적극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로 거리에서 상담소를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료로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부경대학교인데 그 부경대학교에 이제 우리 말하면 이렇게 물건들도 팔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요. 거리 축제가. 거기에 저도 이제 뭐냐면 무료 상담을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 또 성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의외로 거리 무료 상담이니까 안 올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처음에 눈치 보다가. 그렇죠. 이게 사실 비용이 거리니까.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니까 제가 무료라고 딱 해놓으니까 이게 맞아? 약간 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리언 우리가 이제 저녁 9시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제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거기 축제니까 이제 뭘 먹기 위해서 오다면 이렇게 또 상담을 하게 되고 많이 와요. 그러면 청소년들만 하셨을 때랑 이제 성인이나 직장인 분들의 고민은 좀 다른가요? 완전 달라요. 어떤 면에서 많이 다른가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진로 문제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고 개인의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2-3가지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성인들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해요. 연인 문제, 연애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이제 직장 문제, 아니면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진로와 관계돼 가지고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맞나 안 맞나 이제 그런 갈등도 있고 또 뭐 그거 외에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들이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그렇군요. 그러면 거리에서 만난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을까요? 그 재밌는 사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둘이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부경대에서
이제 마지막 걷고 거기서 헤어지기로 딱 했던 두 연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지막 네 문제가 뭐고 내 문제가 뭔지 여기 이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네, 네. 단판을 짓자. 네. 예, 그건 알아보고 우리가 헤어지자. 흥미진진한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서운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또 들어주고. 네. 들어주니까 뭐가 생겼냐면 둘이 듣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됐군요. 서로가 뭐가 생겼냐면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가 쌓여가지고 깊은 불신의 벽이 깊어진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나중에 다 해결해 줬어요. 와. 그랬더니 뭐 아무 문제도 아니네. 네. 그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네. 네. 그래가지고 우린 끙끙 앓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간에. 세상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 그런 팀들이 몇 팀이 있었어요. 깨질 뻔한 커플을 네, 다시 연결을 해주셨군요. 다시 연결해줘서 아무 문제 아니네. 오. 근데 이 남녀 사이라는 게요. 네. 오해가 많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의 이걸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네, 네.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와. 이런 문제로 해서 와서 문제를 해결해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은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 한 번 상담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을 저랑 상담을 받았는데 네. 상담 받으면서 제가 보니까 치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나중에 다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하시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서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한 몇 분 되세요. 와. 이게 무슨 사랑도 이어주시고 뭐 이렇게 자살을 결심하셨던 분들이 다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상담소에 이어서 또 낚시 치료 교실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낚시랑 치료랑 딱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가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삼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낚시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네. 낚시를 해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왜냐면 바다니까 넓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원해요. 예. 뭐랄까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인내도 배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해 보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알로시아 중학교에 그때 제가 전문 상담사로 가 있을 텐데 학생들이 다 불안장애 그다음에 행동장애 이러한 부분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안정감을 취하고 좀 이렇게 집중력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낚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치료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이들이 이것을 접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못한 애들이 가만히 있게 되고 집중을 딱 하니까. 집중하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우리 말하면 아무런 그런 그 미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 말하면 그렇게 되어진 아이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성취감을 통해서 뭔가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좀 이렇게 격한 아이가 많이 차분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에서 변화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꿈도 고민도 많은 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분에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큰 사회에 큰 일원으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개념 오픈토크는 원주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새로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